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시 전형에 꽂히라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의 30.3%, 11만 9,503명을 모집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작년보다 6,580명이 감축되긴 했지만 교과 전형 다음으로 비중이 큰 전형입니다. 오늘도 입시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UA 교육평가연구소 백성환 부소장, 이천평솔기숙학원 김용문 원장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전형, 그리고 서류와 면접고사를 함께 치르는 전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하위권 이하의 수험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전형인데, 분명히 그러한데도 교과 내신이 우수한 일부 중상위권 이상의 수험생만이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전형이라고 잘못 알려진 면이 없지 않습니다. 백성환 부소장님, 학종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이 갈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이제 우수한 학생들한테만 기록을 잘해주고 그런 면들이 예전에는 조금 있었긴 했지만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활동한 내용들 자체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엄밀히 따지면 첫 해죠. 원래는 작년부터이긴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적용을 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을 하게 되는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내용의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평가 방법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각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내용들이 예년보다는 상당수가 많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교과와 관련된 활동들이라든가 내시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조건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이 아니고 조금 떨어지지만 학교 활동이 뛰어나고 그리고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학교 활동도 좀 떨어졌지만 내 수준에 있는 맞는 학교를 찾아간다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하고 일부 사립대학교에서도 충분히 많은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갈 때보다는 조금 내신 성적이 부족해도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비교과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의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 내신이 1.2등급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아예 합격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학들도 학종 같은 경우는 논술과 마찬가지로 보통 2등급 수준대를 넘어서는 것이 평균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 정도가 한 3, 4등급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결국 이 학종은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이라든가 그 계열의 특성에 맞는 그런 특정한 교과목을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 가산을 주는, 그렇게 해서 전형을 하는 전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특징과 규모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도 이제 김용건 수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수시 모집 인원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형입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이 역전의 길을 노리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약 7만 9천 명, 약 8만 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선발 방식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1단계에서 서류평가,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그 1단계 선발 인원은 대체적으로 3배수에서 5배수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단계 전형으로 실시하는 대학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있는 대학들이 서류평가 및 면접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즉 1단계 다단계 전형이 아닌 한꺼번에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서류평가 점수와 그리고 면접을 같이 봐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대학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있는 대학이 이제 서류 100%를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라든가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면접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서류평가 전형으로만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를 해야 될 게 서류평가 100% 반영 대학은 지원할 때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한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수시 납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이제 수시 납치를 가장 많이 당하는 전형이 이 전형입니다. 수험생일 때는 고3 때 수시 원서 접수할 때는 불안한 심리에 의해서 아무 대학에도 갈 수 있다. 특히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 정도 대학만 가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야 하고 지원을 했는데 수능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100% 평가를 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 후속에 대학별 고사가 없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를 해버립니다. 수능 체제도 없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성적이 잘 나와서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100%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냥 합격자 발표되면은 그 학교를 등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면접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면접 같은 경우에도 대학마다 실시하는 유형이 다릅니다.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재시문을 통한 심층 면접을 보지만 대다수의 대학들은 일반 면접, 즉 학업 적성이라든가 전공 적성에 관련된 것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초된 질문들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따라서 각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에는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잘 꼼꼼히 살펴봐서 지원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도 반영하지만 비교과의 부분, 이게 아주 상당히 크죠. 그리고 면접고사를 보지 않는 경우는 뭐 거의 절대적인 부분으로 합니다. 자, 이른바 서류평가의 영향력을 뜻하는데 여기엔 학생부에 기록된 기록 천도가 포함이 되지만 특히 비중이 큰 요소들, 이게 많이 있죠, 실장님. 예,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입학사 장관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나와 있는 8번이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나와 있는 내시 성적과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로 공부했고 그리고 어떤 준비로 수업에 임했으며 그리고 어떤 발표력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심화 탐구 능력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에 임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그러죠. 자율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로활동 이런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올해부터는 상당수 글자 수가 대부분 줄어들었죠. 봉사활동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동아리도 줄어들었죠.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진로활동 별로 줄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면은 진로활동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열심히 탐구 활동을 했는지를 잘 기록이 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수상 기록입니다. 수상 기록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는 학기당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가장 열심히 한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관련된 수상 기록이라든가 한국과 관련된 수상 기록이 기록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생활기록부에 책 제목하고 저자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라든가 진로 활동에서 독서 활동을 적절히 활용한 내용들이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기숙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생부 기록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미 완성이 됐죠. 그래서 재수 중에 뭐 추가시킬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방 백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학생부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지금 2022학년도부터 새로 되는 뭐 수상기록 중에 학기당 1개 그런데 여러 개의 수상기록 중에서 어떤 기록을 이 학생이 이제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학생 개개인마다 진짜 중요하고 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이제 재수학원에서의 중요한 역할일 듯 싶은데 실제로 이천 총솔에서는 지금 진학지도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이천 정서울 기숙학원에서도 정시를 목적으로 대비하지만 실제 수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수시에 대한 진학 지도를 아주 상세하게 매달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여기 개강 때에 들어올 때에 수시를 위해서 개인 생활 기록부를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지만 또한 수능 성적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저희들이 진학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수시 대비를 우선 위해서 3월, 4월, 5월 달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루에 약 10명 정도의 학생들을 진학기도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미 예약을 받아가지고 진학기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학생 중에 조금 진학기도에서 더 좀 듣고 싶은 학생들은 일요일날 신청해서 진학기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 4, 5월달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수시 대비의 그런 진학기도를 쭉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마다 인원의 증감, 수시에서 몇 명을 뽑는지,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 즉 최저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그 다음에 특히 자소서를 제출한 학교도 있지만 미제출 학교도 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진학기도를 쭉 하면서 특히 6월 교육평가원 시험을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수시 상담을 하는데, 자, 이때는 원장, 부원장, 그 다음에 각 학과 담당 선생과 진학기도 선생에서 같이 총체적인 이제 회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상담할 것인가. 그리고 청솔학원에는 청솔 부설 김용근 그 입시전략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장님이 이제 우리에게 준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학생들 진학기도를 일단 1차를 합니다. 그리고 2차는 9월 교육평가원 시험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가채점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차 상담을 통해 수시에 접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세하게 진학기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재수생들은 이제 논술 쪽에서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논술을 위해서 1학기 때에 3월부터 자연계 논술, 인문계 논술 이렇게 시간표를 넣었는데 지금 중상위권 그런 반은 여기서 한 5반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3반 정도는 완전 상위권 반인데 그런 반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수리 논술을 하게 되고요. 인문계 논술은 아무래도 자연계 논술보다는 조금 차별이 적기 때문에 인문계 논술은 이제 정규 수업이 끝나고 다시 돌출로 시간표를 배정해가지고 인문계 논술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기를 지도하고 2학기에 가보니까 인문계 논술 학생들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학생과 2학기 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별로 따로 나눠가지고 2반으로 인문계 논술을 지도하고 있고요. 수리논술 같은 경우도 역시 2반으로 계속해서 상하반으로 나눠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 과목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 논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모의고사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주말에 모의 논술을 치러가지고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원에서도 이제 수시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는 이제 저의 경우도 늘 많이 느끼고 있긴 하지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 진학지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상 웬만한 공교육기관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단계의 진학지도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대신 보통의 재수학원에서는 어렵고 바로 기숙학원이라서 가능한 시스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용근 부설 연구 소장님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주 학생 하나하나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 진학지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올해 수시 모집에서 이제 면접으로 평가하는 대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등 이제 111개 대학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115개 대학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는 이제 교과 위주 전형입니다. 자, 우리 백 소장님께 여쭤보죠. 네. 같은 면접고사라 해도 학종의 면접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의 그 면접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이 내신 성적 위로 선발하고 전형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상력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이제 2단계에 걸쳐서 걸러지는 거죠. 내신 성적도 걸러지고 수능 최저도 걸러지고, 물론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뭐 내신 100% 뽑는 데가 많긴 하지만요. 이게 걸러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보는 것들이 대다수가 이제 일반 면접, 즉 확인 면접이 되겠죠. 우리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관심도라든가 이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면접보다는 단순히 확인하는 면접 수준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적게는 2배수에서 많게는 5배수까지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6배수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학생 수가 선발된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당락이 바뀌게 되는데 모 대학 같은 경우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인데 최초 합격자가 이제 면접으로 뒤바뀌는 비율, 즉 면접 내신 성적
성적이 좋고 1단계 서류 면접 성적이 좋은 학생이 면접을 통해서 뒤바뀌는 비율이 34% 정도가 됐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갔을 때에는 약 52%까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어떤 말이냐면은 수능 1단계 서류 심사 끝나고 내신 성적이라든가 서류 평가 잘 평가받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거의 30-40% 되는 학생들이 면접에 의해서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즉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면접 내용도 달라지게 되겠죠.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면접은 일단 확인 면접은 자기소개서라든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확인이 들어가겠고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에서 공부한 학습법이라든가 탐구활동한 내용이라든가 자기소개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대답을 못할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불합격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기준에 맞게 지원했다 할지라도 일단 1단계가 통과된다면은 그 학교에서 실시한 면접 유형이라든가 면접에 관련된 내용들, 평가 방법들을 좀 상세하게 보고 준비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승환 부소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면접고사 이제 평가 방식이 크게 일반 면접, 네. 그리고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 네. 그리고 대학에 출제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교과 전형은 이제 일반 면접과 대학 출제 면접으로 평가되고 네. 학종은 이제 주로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한 면접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면접고사의 평가 요소, 평가 시간 이게 대학마다 차이가 크죠. 예, 대부분 차이가 상당히 크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면접 시간은 보통 10분 내외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하자마자 질문하고 10분 내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30분 정도의 재시문이 제시가 되면은 그 문제를 보고 그리고 들어가서 면접 장면에서 약 10분에서 15분, 길게는 약 20분 정도까지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시문 면접을 보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간이 상당히 좀 길은 편이고 일반 면접을 보는 데서는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미니 다중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뭐 서울대라든가 그다음에 울산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미니 다중 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되겠고 이런 미니 다중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최소 30분에서 또 1시간 넘게 실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의 찐과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방법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발전 가능성 그리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이런 것들 즉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는 서류평가 방식과 거의 흡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부에서는 우리 백승환 부소장님이 이제 발언 순서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자기소개서에 관해서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이 2024학년도부터는 이제 교사 추천서에 이어서 자기소개서도 이제 입시에서 이제 폐지가 됩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번 입시에서는 이제 소개서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작성 기준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죠. 예,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기소개서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고려대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라든가 일부 대학들은 벌써 올해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자기소개서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갖고 2022학년부터 자기소개서 내용이 축소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1번부터 4번까지 문항이 있었지만 올해는 1번부터 3번까지 문항이 하나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축소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1번과 2번, 작년에 1번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리고 2번이 학교 교내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올해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학생이 교내에서 진로 활동과 관련한 학업과 관련된 내용과 교내 활동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가 합쳐서 1,500자로 작년에 비해서 상당수 많이 줄어들었죠. 약 1,500자 정도 되니까 작년보다 한 700-800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 1번에 쓸 때는 항상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진로와 여러분이 활동한 내용에 관련된 학업에 기울인 노력 및 교내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학교생활 기록부를 자세하게 분석한 다음에 기록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 공동체에서 나타난 교내 활동입니다. 즉 인성,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상당히 쓰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착한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친구들과의 갈등 해결 문제라든가 소통에서 문제 해결의 능력들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리더십을 보였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소재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 특히 이제 자율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교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세특에서의 학생 친구들과의 협업을 통한 상부 활동들,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그 안에서 내가 친구들과 어떤 관계 형성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은 소재를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되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4번과 거의 동일한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원 동기와 학업 개혁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2번이 3번이 없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와 관련된 내용이 작년 3권에서 2권으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대다수가 지원 동기 및 학업 개혁이니까 이 작업을 할 때에는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일단은 여러분이 그 진로와 관련된 활동한 내용과 그리고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떠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미 한번 부딪혀본 경험이 있어서 저는 좀 쉬울 듯 터지면 사실은 역시 어렵고 생소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수생들이 하나 좀 신경을 좀 쓸 수 있는 거는 올해 이제 수시에서 작년에 지원했던 대학의 똑같은 학과 또는 비슷한 그런 학과를 가는데 거기서 자기소개서를 쓰니까 작년에 작성됐던 내용하고 금년에 작성됐던 내용하고 뭐 별반 대동소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대학에서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어떤 글을 썼을 때 거기에서 이제 표절 관계를 이제 뽑죠. 그거 하듯이 자기소개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직접 이 사정관 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채점하고 검토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동일한 대학의 동일한 학과라 하더라도 전년도와 동일한 자기소개서는 첫째적으로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소개서는 새로운 작성을 했을 때 좀 새로운 마음으로 작년하고 다소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는 게 좋겠고요. 자, 이 원장님 잠시 좀 쉬셨죠? 우리 이천 청솔 기숙학원은 자기소개서를 훈련시키는 특별한 프로그램 그 원장님이 만들어갖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기소개서는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쓰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주고 한 번씩 읽어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주의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은 글을 잘 쓰는 글쓰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니죠. 예, 아까 우리 백수님 말씀했듯이 정확하게 그 문항별로 요구하는 것을 쓰는 것이지 글을 잘 쓰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글을 쓰다 보게 되면 지나치게 글이 서툰 글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글을 보다 보면 첫째가 글을 쓰는데 분명히 자기 의지를 드러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는 잘하는데 글로 쓰라니까 쉽지가 않죠. 특히 첫 번째, 주술 호응 관계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글 쓰는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경향이 뭐냐면 글이 상당히 만연체예요.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자기의 뜻을 밝히는 글쓰기가 훈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잘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이 쭉 늘어지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 관점이 부정확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술 호응 관계 이런 건 저희들이 좀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히 이것은 문헌체글을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대화하는 국어체글을 씁니다. 예를 들면 뭐뭐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가 아니죠. 뭐뭐 하는 것이죠. 것. 그런데 이걸 그냥 구어체에서 대화하듯이 뭐뭐 하는 게 이런 정도의 글을 쓰는 그런 구도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혼동이 돼가지고 영어 번역투에 문체를 쓴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아직 모르겠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멋진 표현처럼 보이는데 이런 건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영어의 번역체의 그런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고 그리고 상투적인 말을 쓰지 말아라. 나는 언제 몇 살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했고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지고 그런 아주 상투적인 그런 글들 이런 건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특히 거기서 묻는 의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있던 사실을 정확히 써줘야지 이걸 과장되거나 이렇게 써서는 절대 안 되죠. 예.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어느 대학교에 무슨 과에 지원할 때 썼던 자기소개서를 다른 학교에 지원할 때도 또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갖다 드리면 안 되죠. 왜?
학교의 특성도 있고 물어보는 의도가 상당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한 자기소개 써가지고 모든 대학의 6개 학교에 한꺼번에 지원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되고요. 특히 글을 쓰는데 뭔가 좀 어른스럽게 또는 남에게 내가 좀 안다는 식으로 우리 보통 국어 시간에 현학적인 글이라 그러잖아요. 마치 자기 자랑하고 뽐내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뭐 사자성어를 많이 넣는다거나 또는 뭐 영어에 뭐 어떤 말들을 많이 넣는다거나 또는 뭐 줄임말을 넣는다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검사를 받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상투적인 이런 말들이나 또는 지나치게 전문 용어들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팁들을 이제 주는데 진짜 중요한 건 또 쓸 때에 글씨도 깨끗하게 써야 되고 또는 문장도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이 훨씬 읽는 사람이 좋고요. 특히 학교마다 똑같은 동일한 어떤 그 남이 이렇게 써준 거를 베낀다거나 또는 동일한 거를 모방한다거나 그래서 검색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솔직하게 자기 체험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자기소개서 쓰는 것을 학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주 정확한 지적과 조언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뭐 대필해 줄 수는 없겠지만은 원장님 드신 분께서 그 자기소개서의 핵심적인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도받을 수 있는 이천 청소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행복하지 않을까 봅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보통 지금 이제 8월입니다. 상당히 무더운데 이 8월에 이제 지난 6월달 모평 시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정시하고도 비교를 하면서 수시에서의 본인한테 유리한 이제 전형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한 번의 기회만 좀 더 가지셨으면 합니다. 9월 1일 날 이제 모평 시험이 치러지는데 이건 사실상 수능 우리가 7월 18일 날 치러질 수 있는 수능 성적하고 상당히 근접되어 있는 실질적인 성적의 그 평가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듯하지만은 미리 이제 수시 도전할 준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모평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정확하게 본인이 가채점을 하고 그리고 각 입시 전문기관들에서 발표될 수 있는 그 통계치를 토대로 본인의 성적이 정시를 갔을 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갈 수 있느냐 이걸 가늠해보고 거기에서 다소 한두 그룹 정도 상향된 수준에서의 수시 도전의 그 전략을 다시 한번 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위권의 특별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던 수험생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됐던 시간이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설명한다면 고3이나 재수생은 이미 완성이 된 학생부 기록을 놓고 본인한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저학년들은 고교 재학 중에 충분한 시간 그리고 목적을 갖고 스펙을 쌓아두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시의 꽃이라 불려질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면접고사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성한 부소장님, 김영문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